네. 어제 국회에서 태안 기름 유출 대책특별위원회 통과된 거 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되면 또 다시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님께서 판결하셨던 이 태안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법관을 하시면서 만약에 대법관으로 이제 제청이 되시면 상당히 가슴 답답하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당시에 2007년 12월 당시에 기사를 쭉 스크랩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가수가 현장 조사를 하던 날 이 조사팀들이 삼성이 제공한 헬기를 이용해서 태안으로 갔다.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네. 저는 판사가 판결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자료를 꼼꼼하게 다 읽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지금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당시에 그 기사를 보면은요. 와이어가 끊어진 이유나 끊어진 시점에 유조선과 클레인 사이의 거리, 그리고 예인선단이 비상호출에 응답하지 않았고 충돌 위험조차 유조선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경이 민감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답변은 매우 적절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에서 사전에 3일 전에요. 각 후보자의 그 문제가 되는 판결을 브리핑을 해드린 바 있고요. 그런 브리핑이 나간 것에 견주어 봤을 때 후보자로서 청문회에 오실 때는 본인이 내렸던 판결에 대한 판결문과 그 사안들을 점검을 하고 오시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더군다나 본인이 직접 한 판결을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것은 죄송하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표류하는 예인선단과 충돌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느냐의 부분이다. 또 두 선박의 충돌 당시에 유조선 측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택한 최후의 방법인 닷줄 풀기가 과연 적절했느냐의 판단 문제이다. 그리고 유조선 측 책임 여부의 쟁점은 충돌 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의 문제이다 라는 것이 지적이 됐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판사의 판단이 있을지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네, 지금 후반부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한 기억이 납니다. 후반부에 얘기한 것은 기억이 나고 앞에 얘기한 두 가지는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제가 지금 이 앞에 제가 얘기한 두 가지 사실은요. 사건의 초동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기사를 살펴보면 검찰도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 기사가 줄을 잇고 있고요. 환경단체 또 태안 주민들 그 초동 수사를 지켜본 여러 그 증인들이 이 수사부터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그 판사로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선박 책임 제한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것도 3개월 만에, 그전 1심은 1년간 했던 것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맡은 그 2심은 3개월 만에 끝내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재판을 죄송합니다만 불성실하게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후회되지 않으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개월 만에 한 건 맞습니다만은 저쪽에 1년을 한 이유는 그 해상 사고에 관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형사 수사, 형사 재판이 모두 다 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허베이 스피릿 측에서 책임자 절차 신청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3개월인데 결국 1년 3개월을 기다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계에서는 원인에 관한 모든 자료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변론을 하고 자료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렇게. 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은 제가 충분히 들어드릴 그 생각이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이 사건 자체가 김앤장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 삼성 봐주기 판결로 이제 접어드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비판을 저는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사건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중국 해안에도 이제 그 피해를 미쳤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중국에서도 재판이 있었는데 그 중국 재판과 우리나라 재판 이 판결문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물론 제 질문에 반론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중국보다도 못한 판결을 했다라는 비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 판결아마 그 해상 유료 기금에 따른 그 각하 판결아마 나온 상하이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만 그건 아닙니까? 민보 판결입니다. 네. 제가 그런 판결이 있다는 건, 거기서 판결이 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직접 예. 재판을 하신 분으로서 더군다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태양기름 유류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이 시점이 있고요. 정부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됐던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재판부에서는 그때 정말 나름대로 충분한 그 원인이랄지 책임 제한 배제 사유에 관해서 검토를 했고 그때 당시 저희들 생각으로는 법률의 규정을 뛰어넘어서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임 제한 배제 사유가 없는 소극적인 사유가 없으면 개시 결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맞다 이런 생각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과연 그것을 그런저런 여러 가지 피해에 관한 것만 이렇게 고려를 해가지고 과연 책임자 절차를 배제시킬 수 있었을런지 그건 지금 저로서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저희가 상법이 그 책임자 절차를 받아들이면서 통일조약의 그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책임 한도액을 너무 낮게 설정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이것이 중상주의부터 시작된 영국의 해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법 조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입법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해야 나가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준석 의원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그 판사님들이 법리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어떤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1989년도 알래스카의 엑선 발데조 이 사건도 법원이 이 선주 책임 제한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징벌적이라는 그 징벌의 방점을 찍어서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제이 심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형사상으로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어마어마한 액수를 매겼죠. 그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나라 법원도 좀 멋진 대법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지 않는가. 단순한 법리, 그
직구에 얽매여 가지고 이런 어떤 서민의 아픔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그 후보자님의 판결로 인해서 정부가 보상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 후손들이 세금으로 그것을 물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내는 것이냐 국민이 낼 것이냐 이거의 문제의 귀결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사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좀 더 앞으로는 사실심 제가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좀 더 안목을 키우고 시각을 멀리 보면서 그런 점들 이렇게 판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요.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적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대법관 시대를 좀 열어달라라는 그런 마음속의 갈망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아는 그러한 판사님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저희가 국민들이 저는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은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우리 민주당 측 의원님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넘겨도 되겠습니까? 네.